자, 27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요. 풀어보니까 좀 쉽지 않죠? 근데 영어 독해 연습이 사실 영어보다는 어렵기는 해요. 일단 어려운 이유가 빈칸 추론으로만 하기에 도배돼 있고, 그죠? 어려운 유형들로 위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 또 막상 읽어보면, 물론 오늘은 우리 그때도 얘기했듯이 6문제씩만 할 거예요. 저는 6번까지 할 건데 1강의 1번 정도는 진짜 어렵고요. 근데 솔직히 나머지 5개는 제가 아까 너네 1테스트 보고 있을 때 잠깐 쓱 읽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소신발언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번부터 5번, 6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문제풀이 측면에서 봤을 때 6문제 자체는 다 문제풀이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어렵지 않다의 기준으로 잡는 건 작년 25년에 시행했던 2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만큼 작년 수능이 그만큼 괴랄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강 1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인정합니다. 요거 독해가 개빡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제는 또 풀리거든. 문제는 어떻게 또 비비면 풀려.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맥락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여기 일단 가장 강력한 게 어딨니? 요거. 요게 있어. 이 강력한 답의 근거가 여기 떡하니 있거든. 특정한 상황과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특정 상황과 맥락과 관련 있구나 해서 컨텍스추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안 어려운데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문제풀이만 띡 하고 넘어가고 그냥 대강 읽어보고 띡 하고 넘어가는 당신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히고 이해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못하면 올해 수능 때 재앙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비벼서 풀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쌤은 수능도 안 보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등 따숩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푸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쉽지. 우리가 내 수능 보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막 하나씩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자, 최상위권 그렇게 해서 풀어요. 최상위권 애들 보통 보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만약에 성적이 쌤 저는 비문학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영어는 해도 안 느는 것 같아요. 독해 연습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읽으세요. 풀지 말고. 문제 푸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월부터 해도 됩니다. 문제를 못 풀어서 우리가 지금 성적이 요따구인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구간은 1등급을 사수해야 되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극상위권 애들이 6월 평강 이후에 하는 공부지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목표를 추구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본기에 정진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Research on the Universality of Facial Expressions. Universality는 universal 보편적인이잖아. 그러니까 보편성이겠죠. 자, 전치사 on 쓰면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죠. 그래서 얼굴 표현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가 뭐를 시사하냐면 The socialization effect. effect 명사로 쓰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effect 명사로 쓰면 생각해봐. 전치사잖아. involves잖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절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 절의 주어고 이 절의 동사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겠지. 그지? affect는 명사로 쓰면 정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서의 사회화가 뭐를 수반하냐면 interactions between situational variables. variable 가선명사로 쓰면 변수란 뜻이죠. and a finite repertoire. repertoire가 레퍼토리예요. 레퍼토어는 뭔가 목록이란 뜻이야. 레퍼토리 생각하시면 돼요. finite, finite 이건 뭐예요? 제한된이죠. 한정된. of human emotions whose meanings are at least roughly synonymous among all members of the species. synonymous는 유사한이란 뜻이죠. 동일한. roughly 대략 대강.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 the species니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정관사 더니까 이거 인간 얘기한 거죠. 정관사 더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대략 봤을 때 비슷한, 최소한 그래도 그렇게 의미가 비슷한 인간의 감정에 제한된 딱 정해진 몇 개란 뜻이죠. 정해진 몇 개의 목록과 그 다음에 상황적인 변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이딴 식으로 어렵게 쓴 거야. 자, 이러면 일단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뻐서 웃으면 이렇게 하면서 웃지, 우울해서 이러고 웃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지, 이렇게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미 표정부터도 띠껍죠? 이제 우리 보통 기분 좋으면 이렇게 웃잖아. 제가 여러분들 웃는 거 표정 다 봤을 때 다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웃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이렇게 웃어지면 병원 가셔야 돼. 정서가 망가진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정서가 사회화됐대. 근데 그게 뭐를 포함하냐면 상황적인 변수래. 상황적 변수는 보편성이랑 반의관계야, 유의관계야? 반의관계지 않을까?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 상황적 변수들이니까. 그러면 반의관계란 말이야.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제한된이라 돼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가 사회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정서가 부합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잖아, 후천적으로. 그럼 그런 학습을 할 때는 일단 상황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일부의 감정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감정 지금 나열하면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몇 개로 추려서 감정이 가능하죠, 추리는 게. 웃는 거, 슬픈 거, 뭐 우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수반된다는 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involves interactions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상황적인 맥락. 그러니까 그래서 보편성의 반의어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특수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황적인 특수성과 감정의 보편성이 섞여서, 그러니까 감정의 사회화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는 앞에 괜히 센 척해요. 쫄지 마세요. 유니버셜리티만 잘 잡고 finite 저것만 잘 잡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일단 roughly synonymous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타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인간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Izzard's formulation of effective cognitive structures. 그래서 Izzard의 정서 인지 구조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쫄지 말고 정서 인지 구조는 그냥 뭐 얘기하면 돼? 이거랑 같은 얘기야. 이거랑 그냥 같은 얘기야. 그지? It shows that emotions are in reality. 현실에서 감정은 not separable from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자, not separable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not separable? 분리할 수 없다? 앞에 있는 상호작용이랑 같은 말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감정이 상황적인 맥락이랑 결부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게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몇 안 되는 몇 개의 목록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우리 감정을 우리가 사회화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상황적인 맥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은 변수가 되게 다양하잖아. 그지? 거기에 맞춰서 제한된 몇 개로 다 분류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 are associated with them. 그러니까 이들과 관련이 있는 이런 특정한 상황과 결부될 불가분의 관계고요. The fact that 동격이죠? 자, 근데 동격을 얘는 지금 의미심장하게 여기서 그냥 시작해버렸어.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자 이거 찐주어죠. Construct a list of basic universally recognizable emotions까지가 동격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Derive 무슨 뜻? 비롯되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 가능한 감정의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보편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편화. 어디서 보편? 여기 이거. 그지? 근데 그러한 사실이 뭐에서 비롯됐냐? 종마다의 특정한 repertoire of facial expressions. 이런 얼굴 표현의 목록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but perhaps more fundamentally from a larger set of human expressive behaviors.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웃을 때는 뭐 입을 이렇게 올리고 슬플 때 화날 때는 입꼬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굴 표현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의 그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건 근본적으로 a larger set 인간의 표현적인 행동의 더 큰 범주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협소한 좁은 의미의 행동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행동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pecies specific repertoire of facial expressions가 의미하는 게 좁은 범위의 감정적 행동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일련의 인간의 표현적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범위라는 거죠. 그럼 시훈아, 넓은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걸 잘해야 눈술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독해가 잘 될 거예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항상 자, 뭔 말이니?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흐름을 연결해서 끌고 오라 그랬잖아. 인문 논술 안 해요? 이런 치사한 답변 말고 뭐 없어요? 이거 뭐라고 하면 돼? 넓은 의미의 인간의 감정적 행동이라고 하면 결국 뭐라고?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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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ing laughter and 여기 밑에 있으니까 가령 including 가령 웃음 그리고 웃는 거 뿐만 아니라 자 bodyly라고 명사에다 에러에 붙이면 형용사 되죠. 이거 신체의라고 해석하셔야 돼. 신체적으로 이러지 말고 신체적인 움직임과 posture는 자세란 뜻이죠. 이런 것들을 수반한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저기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얼굴 표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행동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지? These behaviors for which 콤마하고 전사플러스 관계대명사 썼지. 그럼 계속조연법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동들 즉 요거 감정과 관련된 행동들 이거에 있어서 a universal capacity exists.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데 저 행동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화권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후천적인 학습을 하지 않은 그냥 갓난애기 해봅시다. 갓난애기들 이렇게 까꿍 하면서 웃겨주면 헤히 하고 배시시 웃지 울어요? 그러면 본인이 무섭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쁘면 웃잖아. 슬프면 울고. 그지? 애들이 땡깡 부리고 뭔가 자기 요구 안 들어줄 때 울지 기쁜데 우는 미친 애기가 어딨어. 그지?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것 또한 without exception 그 어떤 예외도 없이 carried out. carry out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행하다라고 해석하셔야죠. carried out. 그러니까 수행된대요. in particular circumstances. 그러니까 자,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보편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행동들이 다 무조건 어디서 수행된다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애기들이 웃는 게 시온이가 우르륵 꽉꿍 뭐지? 까꿍 이렇게 해서 애가 재밌어서 웃겨서 웃지 난데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헥 하고 웃으면 병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뭐 귀신이 보이는 걸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능력도 발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컨텍스추얼이야.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야. 타고 계속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심 내용이자 답의 근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맥락과 별개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감정의 보편성은. 그래서 맥락 자체는 다를 수도 있겠지. 일단 미국에 있는 10대들은 시험을 잘 본다고 기뻐서 울지 않지. 걔네는 그러지 않아. 근데 대한민국 18살은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울지 기뻐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쁨이라는 맥락이지만 상황 자체는 특수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뻐서 우는 그런 행위 자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 맥락 그게 발동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맥락은 존재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한 거야.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는 내용이지. 근데 영어를 읽었을 땐 그렇게 안 느껴졌잖아.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고작 딱 이 수준까지만 나오는 거야. 이걸 넘어서면 국어 비문학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한날 어려워. 그러니까 한글로 변환했을 때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차라리 나라면 뒤에 2강 뭐 다 풀어보고 이런 거 할 바에 요거 10번 읽겠어. 차라리 나라면. 그 읽을 때 공무원처럼 그냥 바바바바바 이러지 외우지 말고 공부를 위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너네 성적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읽었는데 뭔가 잘 안 읽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답지를 보든 내가 판서한 걸 보든 정교하게 판단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읽으시면 안 돼. 알겠지? As elements in the human communicative function,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의사소통적 기능의 한 요소로서 they create a necessity of responses from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으로부터의 뭔가 반응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대. 뭐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이래. 이 환경이 뭐야? circumstance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의 반응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맥락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계속 타고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면서 그래서 루이스의 전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감정적인 표현의 빈칸적 현실이 우리의 상태를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상태를 경험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란 게 당연히 뭐야? 맥락에 따라서 경험했으니까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이 experience가 결국 맥락 얘기한 거야. 상태에서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저라면 만약에 이거 혹시 너네 내신에서 이거 낸다. 그럼 저라면 이거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볼 것 같아요. 상태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 즉 경험으로서의 특징을 다 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수반된 감정적 행동.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아, 참고로 이 추가 설명은 이 synonymous가 이 유사한이 제가 뜻이 유사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거 니네 단어장에서 본 적 있을 텐데 synonym 이미 말이란 뜻이거든. synonym 하면 이거 뭐예요? 동의어, 유의어란 뜻이에요. 알겠지? 자, 1번 질문. 자, 1번은 오늘 여기 6개 지문에서 가장 명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주황아, 주제의식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래.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만 가지면 돼. 절대로 수능 영어에서 나온 이 지문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절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읽으면 돼. 그럼 언젠간 읽혀. 그리고 언젠간 너네 힘으로 읽혀야 돼. 하나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좀 안 읽힌다고 답지 보고 바로 이러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한 답지 보는 건 의미가 달라. 어떻게 하라고? 내 판단을 확인하는 거야. 근데 내가 판단을 하기 전에 읽으면 어떻게 해? 그럼 치트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느는 거야. 제발 머리를 괴롭혀. 고통스럽게 만들어. 수능은 머리 싸움이야. 아시겠지? 예빈 알겠어? 자, 2번 보겠습니다. 근데 2번부터는 이제 좀 쉬워요. 아까 좀 풀어봤는데 다 앞에 거 재탕한 기분이 들어. 특히 3번은 앞에 수능 특강이 있었던 것 같거든?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 이따 보여줄게. 자, changes. change에다 s 붙였잖아. 그냥 말 그대로 변화겠죠? 변화, 바꾸는 거. 그래서 changes are often useful. 변화는 때로 유용하대. 근데 짝대기 해놨지. 버리자 그래. 두 갈식이네. 근데 변화라고 하면 무릇 유용하겠지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useful만 보더라도 일단 부정서술이겠죠. 그죠? 1번 lead to strengthening user behavior. 유저들의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걸로 이어진다. 2번 reshape well-established user habits. 잘 확립된 유저들의 습관을 재형성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 바꿔버린다는 거지. 3번 시훈아
nothing more than. 내가 아까 수능특강에 나온다 했지. 뭐? 뭐뭐에 불과하다.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부스터에서 했어요. attention grabbing 무슨 말이요? 어그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거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disrupt 뜻 파괴하다, 방해하다. The user's ability to refine information. 정보를 다시 찾으려는 유저들의 능력을 방해한다. 5번. Create new patterns of interaction and understanding. 새로운 상호작용과 이해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러분, 두 갈씩에 있는 저 useful but 이 논리 구조만 활용해도 일단 2번이랑 2번, 5번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2번이랑 5번 좀 긍정서술이잖아요. 1번도 긍정서술에 가깝기도 하고, 그지? 왜냐면 제대로 확립된 유저들의 습관을, 그러니까 유저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쓰던 걸 탈피한 거. 예를 들면 베이킹 파우더도 베이킹 하라고 썼는데 존나에서 파는 건데 딴 데다 막 뭐 청소할 때 쓰고 이러잖아. 그잖아, 그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지. 1번도 그렇고. 근데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 딱 요 두 개밖에 없거든. 그지? 이미 3, 4번이죠? 이미. 예시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짝대기는 안 읽었겠지만 실제로 People want to see new email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메일을 보고 더 나은 검색 결과를 보고 새로운 뉴스를 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dynamic menus. dynamic 메뉴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뭐 역동적인 메뉴 이런 거겠지. 막 움직임이 막 역동적이다라는 거겠지. 근데 예시니까 뒤에만 보면 돼. 이거랑 연결만 하면 돼. 그러니까 dynamic 메뉴가 결국 뭐 얘기한 거니까 change 얘기한 거잖아. changes.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연결하라고. 그래서 were developed to help people access menu items faster. 자, faster는 이걸로 왔어 지금.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찾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by bubbling. 버블이 뭐야? 거품이지. 그럼 버블 동사 쓰면 거품을 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너네 우리 소위 가격 거품이 빠진다고 하잖아. 가격 거품 생기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올리다야, 올리다. 버블 어딨어? 막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야. Common items to the top of the menu. 그러니까 메뉴 맨 위 상단에 올린다라는 거죠. Rather than decreasing access time. 접근 시간을 줄인다는 거니까 faster랑 같은 말이지. 근데 rather지. 여기 뒤에 부정 여기가 답이 돼? Research revealed dynamic menus actually slow their users down. slow down이니까 속도를 오히려 늦췄대. 이거 나오면 되겠네. 왜냐하면 commonly sought items, 흔하게 찾아지는 아이템, 품목들이 더 이상 예상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짜증나서 안 쓴다는 거지. 느려졌대. 어나더네? 느려졌다만 잡으면 되겠지. Some researchers try to help people search better by giving them lists of relevant sentences. 관련 있는 문장들을 줌으로써 더 낮게 검색하도록 하려고 했대. 그래서 뭐 갤럭시도 있지 않나? 갤럭시도 있던 것 같은데 아이폰 타자 치다 보면 위에 그 예상 답변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인성을 보시면 되는데 시읒 쳤는데 갑자기 시읒 비음 나온다든가. 자 이러면 얘가 이걸 좀 많이 쳤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 쓰는 사람 전 한 번도 눌러본 적 없거든요. 오히려 짜증나서 껐거든. 그 실수 눌러갖고 써? 안 쓰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거 얘기한 거야 이거. 그래서 that were dynamically re-ranked based on implicit feedback. implicit이 암묵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네 핸드폰으로 문자하다 보면 위에 목록 같은 거 그거 뗄 때 시윤이한테 너한테 너 이거 자주 쓰는 거 같은데 내가 랭크에 올려줄까? 막 이렇게 물어봐? 아니잖아. 얘가 뒤에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바꾼다는 뜻이야. 여기서 얘기한 게. 알겠죠? 니네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재구조화되는 거지. 갑자기 유튜버가 너한테 물어보면서 이걸로 이거 많이 찾네? 너 이제 이게 좋아졌니?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너네 특히 쇼츠 같은 거 넘길 때 좋아요 누르면 그거 다 계산할 때 쓰인다.
좋아요 싫어요 누르면 아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걸 더 많이 보여줘야지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이건 빼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고요. Gathered during the search process는 당연히 분사구 수식이죠. 그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막 순위를 재조정해 준대. 이게 얘랑 같은 말이죠. To the researcher's surprise 연구원들이 깜짝 놀랐대. 그러면 이게 but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원래대로 안 됐다는 거니까. People did not enjoy the search experience as much or perform as well. 그다지 검색 경험을 즐기지도 않았고 그다지 잘 수행하지도 않았대. As they did when the sentence list was static. static이 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static이 다이내믹이랑 반의 관계잖아.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예상되는 데서 나타나지 않으니까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예상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게 얘랑 스테디랑 연결되는 거죠. 아, 그러면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바꾸면 사람들이 더 혼선을 겪으니까 안 쓰는 거구나. 이 얘기죠. Similarly, a large-scale analysis of query logs revealed that when people repeat queries, they a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click on a result they've clicked before. 그 전에 클릭했던 건데 클릭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대. 그걸 반복하면. 만약에 before if the results rank has changed. 랭킹이 바뀌어버리면 눌렀던 건데 안 누른대. 왜? 내가 예상했을 때 있을 거라고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쓴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겠네. 요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더 늦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지? 그러면 부정서수 어차피 3번이나 4번인데 관심을 끈다고 어그로를 끈다고 어그로가 안 끌리잖아. 예상된 데 없는데 일단 보이지도 않을 거고. 3번은 그냥 광탈이고요. 1번, 2번, 5번은 긍정서술이라서 탈락이고요. 답은 4번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쉬운 문제.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난 수능 특강에서 본 것 같다는 거. 요거 소재 좋아. 진짜 엄청 많이 재탕되는데 너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난 가장 위대한 게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하거든. 바탕화면이 원래 영어로 데스크탑이거든. 그래서 내 기억이 맞다면 애플 맥북은 데스크탑이라 돼 있을 거야 심지어. 그리고 저 데스크탑이란 걸 정의한 게 애플인 걸로 알고 있거든. 애플이 PC 맨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국으로 수입해 왔을 때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저걸 번역해야 되잖아.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 근데 바탕화면 진짜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얘기하겠지만 너네 일할 때 그 책상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verbal metaphors, metaphor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뜻이죠. 비유. 그래서 언어적 비유는 help make our language more colorful and expressive. 언어적 비유는 우리의 언어 사용을 더 다채롭고 더 풍성하게 표현력이 강하게 해준대. 지나가는 초딩도 알만한 얘기로 시작했어. 그럼 이게 소재가 아닐 거 아니야. They influence how we think about something. 이 언어적 비유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향을 미치고요. But they do not change the thing itself. 당연히 그 자체로는 그걸 바꾸진 않겠지, 당연히. 왜? 표현용이니까. 그 자체를 바꾸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interface metaphors. 이거 그래서 결국 인터페이스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너네 인터페이스 그냥 콩글리시로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용자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그 맥북 사용할 때 윈도우 컴퓨터 노트북 사용할 때 그냥 거기 데스크탑 하면 그 화면 알지? 그걸 인터페이스라 그래. 그래서 play a more fundamental role in how we experience and interact with the technological world. 기술적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affecting function as well as feeling. 그래서 기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의 영향에도 영향을 미친대. 내가 봐봐, 재밌는 게 언어적 비유가 그 자체로 그걸 바꾸지는 않는데, 근데 이 언어적 인터페이스 비유는 우리 그 기능,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친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결이 다른 말이야 이거. 알겠죠? The metaphor that is chosen for interface shapes how it can be used.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 이거 that is chosen for interface까지가 관계절이고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선택된 비유적 표현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형성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제법 꽤 미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 펑션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when we put computer files into folders, 그래서 너네 컴퓨터 파일을 폴더에다 넣는다 라고 하면 this metaphoric constructs, construct 명사로 썼네요. construct 동사로 쓰면 구성하다고요. 명사로 쓰면 뭐뭐의 구성물, 구성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구성물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정보가 이 컴퓨터라는 기계 안에서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얼마나 직관적이야. 0과 1로 이진수로 이루어진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인터페이스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거를 파일과 폴더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직관적이냐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다? 기술적 이해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돼. 그냥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태블릿 PC를, 스마트폰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쓸 수 있게 하면 우리 아무도 못 쓰지. 그지? 옛날에 PDA가 그랬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기 전에 기술에 조금 관심 있던 아저씨들이 쓰던 게 PDA 폰이거든.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폰. 그거 쓰는 어른도 되게 부러웠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거 쓰던 원장님이 내 초딩 때 한번 써봐 하고 줬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 어렵더라고. 막 직관적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but they also constrain. constrain은 무슨 뜻이에요? 제한하다, 제약을 두다라는 뜻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constrain.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제한을 두는 거죠. 폴더 안에다가 넣어야지 파일 안에 파일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직관성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erface metaphors also influence the feel. 그러니까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also influence the feel of the experienc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국어 첫 문단 잘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끝났네. 그러니까 이게 중심 내용이네. 그죠? 인터페이스 비유적 표현은 결국 우리가 기능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아까 이거 결이 다르다 그랬지 이거랑, 기능을 바꾼다는 게 아니야.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바꾼다라는 거야. 알겠지? 너네 이거 특히 내신러들 저런 디테일한 생각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 보면 돼. 목이 갈라지네. 자, the emotional and aesthetic response. aesthetic은 무슨 뜻? 미적인이라는 뜻이죠. 감정적이고 미적인 반응을 우리가 we have 갖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런 기계와의 아니면 via, 시우나 via 내지는 via 이것들 뭐뭐를 통한. 자,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via는 via라고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결국 앞에 있는 감정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the desktop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예시 1, 예시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얘기할 거고, 요거는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얘는 감정에 대한 예시고 얘는 기능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순서별 문장 삽입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데스크탑 비유는 caused my office work.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 to mind는 마음속으로란 뜻이야. call A to B, A를 B로 부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업무를 우리 마음속으로 부른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secretary 누구? secretary 이거 사장님들 비서. boss 사장님. quarterly plans 분기별 계획. 1사분기. and cubicle 이 cubicle이 뭐냐면 너네 그 대기업 직장인들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칸막이로 해갖고 이렇게 한 그 일터 있지. 그걸 cubicle이라 그래.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It was developed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when office work was seen as the primary use for personal computers. 이때 당시에 7, 80년대에 당연히 PC는 업무용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삼성전자 다닐 때 그 맥킨토시 처음 써봤대. 그 삼성에서 사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용도로만 썼을 거겠죠. 그지? The desktop image certainly is appropriate. appropriate는 뜻 뭐야? 적절한. is appropriate for that setting.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라는 이미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때 당시 PC는 사무실에서 자주 쓰던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PC가 보급화돼서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야. 그래서 쌤이 92년생이잖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집에 컴퓨터 없는 애들이 의외로 꽤 있었어. 한 전체에서 한 30-40%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는 이제 컴퓨터 있는 친구 집 가가지고 이제 같이 킹 오브 파이트 뭐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데스크탑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야. 왜? 데스크탑 이미지라는 게 결국 뭐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방식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익숙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제 감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감정은? 기술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친숙해야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지? 기술을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때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로 한 거야. 알겠지? 친숙함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쏠게. 기존의 기술과의 친숙함 이거랑 대응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일반인들의 기술의 수용성을 끌어올린 거지.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니네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게 기존에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이게 애플이 노렸던 전략이야.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여기서 만든 거거든. 수용성을 올려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기 쉽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됐지? 얘들아, 이거 내가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소재 건들만 하거든. 진짜 계속 나와, 매해마다. 이거 꼭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의는 크게 두 개라고 보면 돼요. 지금 까먹기 전에 의의 먼저 써주고 갈게. 수능 특강의 EBS 학습의 영어 영역에서의 의의는 물론 이건 영어 영역에서만의 의의야. 자, 다른 과목에서는 해당 안 돼요. 영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능 특강만 봐도 돼요. 진짜로. 그래서 너네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근데 다른 과목은 안 돼. 특히 국어는 평가원이 가장 1순위야. 수능 특강 안 봐도 돼요. 걔는 반대로 오히려 앞에 게 안 되면. 자, EBS 의의는요. 일단 첫째, 지문 독해랑 문제풀이 훈련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특히 아까 1번 같은 지문.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외우라는 거 아니야. 대강 너무 자주 봐서 암기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얘들아, 나 너네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게 할 거냐면 올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내가 딱 전화했어. 보민한테. 보민아, 영어 어땠어? 했는데 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봤던 거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듣게 할 겁니다. 알겠죠? 진짜 그러면 쉽게 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망한 애들 수능 특강 분명 등한시했을 거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을 읽기만 하셔도 돼요. However, 하지만 it is less appropriate when you use the computer as an entertainment center or as a locus of our social life. 하지만 만약에 컴퓨터가 엔터테인먼트 센터, 우리 오락용으로 쓴다던가 업무용이 아니라 아니면은 우리 사회적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땐 그래서 너네 핸드폰 저기 바탕화면 데스크탑이라고 해요? 이제 또 그건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 세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로터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환경의 변화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변해야 돼.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당연히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얘도 같이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만 나오면 되잖아. 그지? 결론. 결국 우리의 기능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만약 얘가 변했으면 얘도 변해야 돼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1번 Provide clear use visual and functional cues. Q는 신호, hi Q 이거 할 때 Q야. 자, 1번은 명확한 시각적, 기능적 신호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데요, 이거? 시각적, 기능적? 근데 맞지 않아? 이렇게까지만 보면? 저는 왜 아닌데요? 저는 왜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이니 뭐니 하면 시각적이고 기능적인 신호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서. 오, 괜찮아요. 좋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이거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네 이거 보고 아,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했으면 니네 벙어리 됐지. 그지?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알겠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 지금 여기에 대한 맥락도 같이 보셔야지. 상황이 변했어요? 그럼 그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해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일방향적으로만 얘기했잖아. 그냥 명확하게 제시한다. 오히려 변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제시하겠냐. 변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원이에게 저도 동의해요. 감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정원이 설명도 저는 일단 하나는 아쉬운 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왜 얘 자체가 반박될 수밖에 없냐. 왜냐면 그거는 비교 대조군이 있으니까 대조해서 소거한 거지만 만약 얘가 없으면 또 그런 설명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맥락이 결여돼 있죠. 지금 1번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은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진화한다. 기술적 변화 때문에 탈락인 거고. 3번 현실 세계를 자, literally 뜻 literally 이거 외워라. 말 그대로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가능한 한 현실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래. 자, 탈락이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it both the feel and function of the application. 어플, 그러니까 그 우리 응용 프로그램의 감정과 느낌의 기능에 딱 부합해야 된다. 답 4번밖에 없죠. 그지? 5번 improve usability, 사용 가능성, 사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대.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아니, 상황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얘도 같이 바뀌어야지.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어떡해? 오히려 떨어지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만 보고 푼 친구들 반성하세요. 그러면 1번도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맥락이 바뀌었다라는 이 단서를 같이 보고 풀었어야죠. 알겠죠? 조심하세요. 자, 4번. 자, many news media studies use experimental designs. 자, 많은 뉴스 미디어 관련된 연구가 실험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See whether citizens' opinions are influenced by different news content. 이거는 심지어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 있죠.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냐. 이건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수능에.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연구원들이 어떤 뉴스를 만들었냐면 frame이 뭐예요? 틀을 짜다. The death penalty가 뭐게? 사형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핫했던 사형. 그래서 사형을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봤대. 그러니까 찬성,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봤겠지. One story constructed the death penalty as an affront. 안 외워도 돼요. affront는 to moral values. moral은 도덕적이라는 뜻이죠.
뭔가 도덕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모욕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고. 반면에 다른 이야기는 뭐 했다? 더 policy 그 정책이니까 death penalty 얘기한 거예요. 사형을 뭘로 봤다? 근본적으로 flawed는 무슨 뜻? flawed 결함이 있는 결함이 있는. 왜냐하면 innocent는 무슨 뜻? 뭐라고? 부동? 무고한. 또 애들한테 쓰면 애들이 죄가 순진한 무죄 그리고 순진한. 사형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야? 인간의 판결이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완벽하지 않은 그 결함 있는 판결로 사형을 때리면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 무기징역이나 이런 건 차라리 금전적인 배상을 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말이야 쉽겠지만, 근데 사형을 해버리면 그냥 완전 죽어버려서 애초에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엔 극렬한 사형 찬성주의자였는데 그거 생각하면 어쨌든 1%라도 그게 너라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 억울하게 많이 죽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형 반대주의자이긴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죽이고 싶지. 대신 사형 받으면 평생 못 나오게 가석방 자체가 안 되게 해서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서 죽이는 거로 사회로 격리하는 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제 사견이에요. 찬성도 당연히 정당한 의견인 거죠. 자, 서브젝트 또 과목 해라 또. 익스페리먼트니까 하나에 뭐라 해야 돼? 피실험자. 그래서 일부 피실험자는 read a story with the morality frame. 일부는 도덕적인 프레임으로 봤고, and others read one with the innocence frame. 무죄라는 프레임으로 봤다. 이건 좀 쉽죠. 4번 지문. 술술 읽히지. 근데 술술 읽힐 때는 꼭 선지가 개빡셀 수도 있어. 그래서 subjects then complete a questionnaire. questionnaires 설문지, 질문지란 뜻이야. 설문지. 어제 보양식을 먹었더니 힘이 넘치네요. 삼계탕이요. 삼계탕이 우아할 메뉴야? 우아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설문지. That asked them to list the important factors they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ir opinion on the death penalty. 사형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중요한 요소들을 쭉 열거하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완성했다. 당연히 It was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뭐에 노출된, 뭐를 접한? innocence를 접한 사람은 당연히 innocence와 관련 있는 고려사항들을 언급할 거고 Then subjects presented with presented는 또 제공했다 하지 말고 과거 분사야. 분사구 수식이에요. 그래서 morality frame으로 제공받은 표현을 제공받은 참가자, 실험 참가자들보다. 그러니까 따라서 솔직히 너무 쉽죠? 지금 두 가지식으로 표현된 이 중심 내용이 답의 근거였던 거잖아. 중심 내용이죠. 그죠? 1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형이 나오면 어떡하니? 여론의 관점이 영향을 받는다가 나와야 되는데 사형은 종종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사형이 나오면 어떡해? 이건 그냥 예시인데. 2번. The media's frame reflected intention, not the reality of the event. 미디어의 그 프레임이 의도를 반영한 거지 사건의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의도대로 표현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랑 한겨레 신문은 같은 정치적 사안인데 완전 다르게 보는 거. 뭐 그렇게 우리 보통 이해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이잖아. 사람들의 관점. 미디어가 나오면 어떡해. 미디어의 관점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3번 The subject's attitudes toward the news were unrelated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도덕성은 웬 말인가? 이것도 예시인데. 그죠? 자, 4번 The reader's belief system. 독자들의 신념 체계가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hoices of news. 뉴스의 선택, 이미 탈락이죠. 뉴스의 선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거의 신념 체계라뇨.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제시되는 프레임에 따라서였잖아. 프레임에 노란한 거야. 내 신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탈락이야. 5번
The news frames shaped the ingredients. ingredient는 성분, 재료란 뜻이죠. 그래서 of the subject's death penalty attitudes. 피실험자들의 사형과 관련된 태도를 형성하는 성분이 되어주었다. 그러니까 토대가 되어주었다랑 같은 말이죠. 이거 다 5번. 어려운 거 없죠? 5번 보겠습니다. The knowledge problem. 정관사 더 썼죠. 지식 문제. 그러니까 지식과 관한 문제가 most evident. 분명하대. When we discuss our ability to. 당연히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써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였지. 우리의 능력. 자, 요거 문법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잘 봐. 1번 reach consensus. consensus 무슨 뜻? 그렇지. 의견의 합치, 의견의 일치. 이거 콩글리시로 많이 써 어른들. consensus. When perspectives clash. 의견이 충돌할 때 의견의 일치를 도달하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할 때. 2번 predict that which. 얘들아 that which 이거 자주 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계절이 대시라는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뭐하는, 뭐뭐인, 것. 뭐랑 같아? 왓이랑 비슷하지? 근데 왜 왓을 굳이 안 썼냐? 없거나 뭔가 불확실한 걸 지칭할 때 쓰는 거야. That which. 알겠지? 그래서 predict that which has not yet been observed.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은 것을 예측한다. 아직 관찰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that which라고 한 거야. 물론 what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that which를 쓰면 좀 이런 임팩트가 강해지는 겁니다. 주황아 account for. 그쵸? 이거 모르면 안 돼. 뭐뭐를 설명하다. 우리 리딩 부스트에서 실컷 했죠. account for. biases in the information we gather.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에서의 편향을 설명한다. 4번 identify patterns in data that require deep insight.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에서의 패턴을 식별한다. 5번 solve problems that require integrating knowledge. integrate 뜻? 얘네 미적분에서 배우는 인테그랄. 통합시키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식을 통합하는 걸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most people say that. 자, 이제 여기서 예시 나오죠. They know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해가 뜰 거예요, 그죠? 내일 해가 뜰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은 음모론자죠. 자, however, ha지만, can we call this a certainty? 근데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확실해? 그냥 귀납적으로 판단한 거잖아. 그지? 귀납법의 가장 치명적 단점이 뭐예요? 1, 2, 3, 4, 5, 6, 7, 8 넣어봤을 때 계속 일치하는데 갑자기 30 넣었는데 달라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it seems very likely. 물론 가능성은 높겠지만 but it has also been predicted that 이렇게 예측된 적도 있죠. The time will come when the sun runs out of fuel. 그래서 태양이 연료가 다하면,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면 결국 swells massively. swell 무슨 뜻? 부풀다. 엄청나게 부풀어서 그래서 지구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예측. 왜냐면 태양도 계속 늙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we don't know if this prediction is true. 이 예측이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하지만 it is consistent with our best understanding. 근데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거랑 항상 늘 일치한다. 그러니까 언젠간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 And we cannot rule it out. rule out 무슨 뜻? 지배하다. rule out 뜻 뭐예요? 이거는 배제하다예요. 우리가 그걸 배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태양에서 보이는 게 그 시간이 엄청 태양이랑 멀어서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상태가 지금이 아니잖아. 훨씬 더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진짜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Earth will explode due to some internal process. 그 태양 자체의 내부적인 과정 때문에 터질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대.
with its molten core. molten이 이제 녹는 이라는 뜻이니까. which we had not anticipated. 그 전에는 anticipate는 예상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과거 완료야 심지어.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식이라는 문제. 그지?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과연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확실성을. 그지? 그래놓고 a massive comet. comet의 혜성이라는 뜻이죠. 혜성. 거대한 혜성이 that our telescopes have not observed.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망원경의 텔레스콥스가 관찰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구랑 충돌해서 그래서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se examples seem a bit extreme. 좀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니네 눈엔 하지만 consider the 230,000 people who died in the tsunami in Sumatra in 2004. 그래서 나 아까 이 문제 쭉 읽으면서 좀 두려웠던 게 일본에서 지진 난다는데 그지? 아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무서워서 일본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답 잘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전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전에 관찰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됐겠네.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에는 그죠? 과연 이럴까? 동일본 대지진이 리히터 9.0이라는데 근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터지기 전 사람들이 9.0일 거라고 그러니까 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9.0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 그 내가 아는 게 맞다면 9.0은 전무후무할 거거든? 그냥 말도 안 되는 메가톤급이야. 일본 사람들도 처음 보는 그런 메가톤급이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있어서 지식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굳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귀납적 오류죠. 그지? 지식의 귀납적 오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거란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자, 6번까지 이쁘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왜? 빨리 가야 돼? 왜 어디 가는데요? 아, 빨리 오래?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자, 근데 6번이 좀 중요해서. 자, 6번 잘 봐. Accepting or being at peace with things. 얘들아, thing은 물건이란 뜻도 되지만 특히 이렇게 s 붙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을 가리킬 때 쓴 거야. 그래서 물건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처럼 상황이란 뜻도 돼. 돌아가는 상황. 알겠지? things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isn't easy.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건 쉽지가 않대. 그래서 이제 3월 24일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예를 들면 시원이가 국어가 뭐 그럴 일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5등급 나왔다 쳐. 아니 더 극단적으로 7등급 나왔다 쳐. 너 7등급 맞아본 적 없지? 없죠. 근데 7등급을 맞았어. 그것도 실력방으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실력방으로 했는데 7등급이 나왔어. 세상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 같으면 쉽겠어? 좀 그 하루는 진짜 자살 마려울 거 아니야. 쉽지 않겠죠 당연히. 또 아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너네 오늘 1부터 6번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it takes time, patience and fair. 얘들아 fair는 상당한이라는 뜻이다. 또 공정한 이러지 말고. those는 너네 그 those 뭐야? 경우야. 단어 중에서 본 적 있지 않아? those. 맞아요. 복용량이야. 복용량. 약 복용량.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용기의 양이 그만큼 수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진정한 acceptance, 수용은 isn't about trying to make something go away. 뭔가 그냥 나한테 제발 좀 꺼져 이게 수용이 아니라는 거야. 너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야. 그래서 마치 뭐에서 if I accept this, then it will go away. 내가 이걸 수용하면 지가 알아서 가겠지 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는 거래. 근데 that's a good way to get.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필자가 어떻게 하냐면 that's a good way to get this spirit. this spirit이 영혼이잖아. 그러니까 this spirit 하면 뭐야?
넋이 나갔다는 뜻이야. 넋이 나간. 그러니까 낙담했다는 뜻이야. 여기 잘 읽어야 돼. 근데 당연히 that's a good way니까 당연히 다이야 요거 that's a good way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왜? 왜 안 좋은 말이야? good way인데? 뭐라고? This period 낙담했대. 문제가 상황이 안 가면 그러면은 낙담하기 쉬운 참 좋은 방식이래. 그러니까 어렵다고. 알겠지? 낚이지 말고. 그러니까 진정한 수용은 진짜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어쨌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면 어쨌든 간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낚이면 안 돼 여기. 그래서 using acceptance to make something go away is actually non-acceptance. 그래서 수용을 사용해서 뭔가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건 결국 그건 non-acceptance래. 받아들인 게 아니래. 가짜라는 거죠. 가짜. 짭.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화를 키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그러니까 뭐뭐 하는 척하면. 그래서 masquerade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뭐뭐인 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장해서. as acceptance, 마치 acceptance로 가장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In order to get rid of that towards which you have a negative attitude. 여러분들이 그걸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던 그 옛날의 그 기억, 이불킥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애고 싶은데 안 사라진다는 거지, 그지? 지금도 이불킥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 니네 나중에 공감하겠지만 특히 남자 어차피 고백은 통상적으로 남자애들 할 거니까 90% 고백할까 말까만 하세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해도 돼요. 군대라는 멋진 찬스가 있으니까 하고 안 되면 민망하면 쪽팔리면 그냥 가시면 돼요. 어차피 전역하고 돌아오시면 그 여자애 가 있을 거예요. 그 여자애가 교환학생 갔거나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고백할까 말까면 후회해. 하고 차라리 그냥 지금 나처럼 20년 지나고도 그냥 이불킥 하면 돼.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말할까 말까 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보통 다 개 같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Rather than getting dispirited, we would be better to notice.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낙담하기보단 우리는 더 알아차리기 쉽다는 거죠. What happens when we fight with a situation or experience? 어떤 경험과 우리가 맞서려고 할 때. 그래서 it escalates. escalator. 그러니까 뭐야? 너네 지금 이란이랑 미국 전쟁하잖아. 그것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에스컬레이터야. 그래서 이거 악화되다. 특히 이란이 저기 벌집처럼 다 쑤시고 다 공격해갖고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도 전쟁 선포했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는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we could then wonder what would happen if we stopped fighting with it.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상황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가정법 썼네요. Through true acceptance. 이제 여기가 진짜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말이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 the impact of such experiences starts to diminish. 진정한 수용을 하면 얘네가 뭐 하기 시작한대? 사그라들기 시작한대. And in their own times, these experiences impact us less often. 그리고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얘네가 우리한테 영향을 덜 끼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이불킥 하던 거 지금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it's as if we've been visited by a stray. 무슨 뜻? 길 잃은. 이건 왜? 그 아이돌 이름 있지 않나? 스트레이 키즈인가 걔네? 그 스트레이야 이거. 길 잃은이란 뜻이야. 근데 이거 단어장에 있을 거예요 아마 니네. Keeps coming back because we keep feeding it. 그 외에 길 잃은 강아지 걔네들 계속 밥 주면 계속 온다는 거잖아. 그치? But soon it loses interest and goes away when it is not being fed. 근데 밥 안 주면 이제 관심을 잃고 간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얘기한 길 잃은 개가 뭐예요? 이게 안 좋은 감정 얘기한 거죠. 그래서 tension is the food that keeps it coming back. 계속 오게 만드는 거가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래? 관심을 끊으시라고.
요거죠. 1번 acceptance는 오직 뭐 할 때? 문제가 사라질 때 일어난다? 얘들아 문제가 사라질 때 acceptance가 일어나면 어떻게 acceptance를 안 하지 없어졌는데 1번은 그냥 이 지문의 대전제를 말아먹었죠 그냥. 2번 focusing on problems causes them to persist in our lives. 이 문제가 좀 아쉬운 게 persist 조금 어렵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persist 뜻? 지속되다. 요걸 더 추상적으로 뭉개면 이제 애들 다 털렸을 텐데 다 2번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관심을 주니까 어그로를 끌리니까 계속 생각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잊고 지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남친구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막 울고 불고 막 중내 만에 하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한 2주 냅두면 다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시겠죠? Seeking attention is a way for individuals. 자 여기 투부정사니까 이거 의미상해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편안함을 얘다 관심을 찾는 게 편안해지는 거야? 인스타만 생각해라. 관심 때문에 인스타에 종속되는 것만 생각해도 일단 그지? 탈락이고. 4번 우리는 더 수행을 잘한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탈락. 뭐 나르시시스트야? 자 5번 Pursuing popularity 인기를 쫓는 게 keeps people coming back. 소셜 서클이 뭐야? 사회적 서클. 그러니까 우리 무리 사회적 무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대. 인기를 추구하는 게 탈락이죠. 이 문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너무 쉽고요. 자 지문의 추상성에 따라서 보면 1번 복습할 가치가 있죠. 그렇다고 나머지 쉽다고 대강 하지 말고 하나씩 다 꼼꼼하게 확인해. 그리고 모르는 거 반드시 질문해. 겸손해야 돼.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 얘들 알겠지?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복습하세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엔 7부터 12 이어서 갈게요.